안녕하세요. 고혜재 피팅 A팀장 김지현 정유주입니다. 오늘은요 송파구에 좀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매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나와봤는데 위치랑 상권부터 어떻게 될까요? 본 건물은 5호선 계룡역 약 680m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다양한 아파트 및 빌라 등이 혼재된 주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내천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거주민, 학생 등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본 건물은 15m, 6m 대로변 코너 건물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한 건물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 어디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건물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105.42평, 건축 면적 54.31평, 연면적 337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7개층 건물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건폐율은 51.52%, 용적률은 249.8%로 용적률은 49.8%, 약 52평, 한 개층 혜택본 건물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 사용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그리고 지상 6층은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4, 5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층 매도자 책임 명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4층, 5층 주택 부분도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표님 외관 보셨을 때 어떤가요? 코너 건물인데 코너의 각도가 좀 묘해가지고요, 측면이 전면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서 코너 건물 이상의 가시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감은 조금 특이하게 벽돌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벽돌 타일이 저 당시에 예전 쓰였던 건데 디자인은 너무 노후화됐으니 바꿔줘야 되겠고, 사실 여기가 좀 대로변이라서 타일류로 들어가더라도 큰 사이즈의 좀 시원시원한 대형 사이즈 타일들, 대로변이다 보니까 유리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될 거예요.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메인 마감재,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큰 사이즈의 타일도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동해서 여기 곳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뒤편에 주차장이 너무 잘 되어 네, 있어요. 맞아요. 이 주차장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법정 주차 대수가 뒤편에 5대, 그리고 건물의 전면에 1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뒤편에 6대 이상 좀 받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풀어야겠지만 4층하고 5층이 주택이잖아요. 네. 4층, 5층을 용도를 근생으로 바꾸게 되면 주차 대수가 조금 완화되거든요. 이쪽에 주차장을 이렇게 쓰고요. 네. 전면에 있는 주차장을 혹시 없애서 1층을 전체적으로 임대 공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지하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넓게 파놨어요. 지하만 70평에 가깝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면의 주차장 자리를, 코너 부위를 계단과 썬큰을 겸한 걸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네. 건물 뒤편에 빈 공간이 많거든요. 한 8대까지도 받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2대 정도는 할애를 해서 넓은 썬큰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자, 그러면 이동해서 건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주출입구로 좀 네. 왔습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우편함도 이전 돌출돼 있으니까 뜯어내서 매립형으로 바꾸고, 문제 있는 전설들이 계속 수정할 때마다 근본적인 교체가 되지 않고 증설로 계속 노출해놨어요. 이런 것들 싹 깨끗이 정리해서 매립시키면 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는 저 3계단 올라가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구조도 괜찮고, 1층부터 지하까지 계단을 뜯으면 저 부분도 수평으로 좀 맞출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동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교통에 좀 요지예요. 네. 도심가에 소규모 물류가 필요하셔서 지하를 물류 창고로 쓰시면서 상층부를 사무실로 쓰시는, 그러다 보면 이제 1, 2층은 마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상가로 임대를 놓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돼요. 세입자가 갖춰질 만한 층들은 깨끗이 좀 밀어버려서 세입자를 갖출 수 있는 바탕 공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상층부는 내일 조명 갖추고 바닥 마감하고 벽 페인트 해놓는, 그렇게 하는 저희가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옥상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옥상이 시원스럽게 확 튀어 있고요. 이제 허가 과정에서 좀 교통 정리가 된다고 치면은 조그마한 원룸 수준의 방이 나올 거고, 기업이 들어온다라면은 회의실이나 대표이사님실이 옥탑 겸 6층에 갖추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단실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놓는다라면 건폐율 혜택받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공간을 중축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용적률 혜택을 많이 본 건물인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서 추가 혜택을 또 볼 수 있다. 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하는데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허가는 대수선과 증축, 또 하나는 해체 심의 5에서 6개월 정도. 보통 저희가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 협조로 기간을 확보해 드립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 기간도 역시나 한 5에서 6개월 정도. 이어서는 주변 시세부터 이 건물 가치는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현재 주변 시세는 좀 어떤가요? 본 물건지 근처로 매매 사례가 많이 엮이는 한데요. 평당 6천에서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거래 완료된 사례들도 올근생 기준으로 평당 5천에서 8천으로 다양하게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물의 매매가와 임대 정보 어떻게 될까요? 본 건물은 42억으로 평당 4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상층부는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변으로 신축구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도 엘리베이터 없는 기준으로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본 건물이 4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탁상 감정 결과 은행에서 55억이 나왔어요. 대출을 할 때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되다 보니까 42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 기준 80% 대출했을 때 33억 6천만 원. 실제로 건물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은 취등록세 부대 비용 포함해서 11억 정도면 가능하고요. 공사를 하고 나서 2억에 2천만 원에 맞췄다 하시면 수익률은 4.5%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후에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이제 올근생 기준으로 평당 5천에서 8천으로 매각이 됐잖아요. 공사를 다 하고 7천만 원으로 매각했을 때가 75억 정도세요. 시세 차익은 세전 한 1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후에 어떤 업종이 좀 들어오면 좋을까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우선 사옥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성내천 근처로 음식점이 엄청 즐비하게 있는데 음식점, 판매점, 그리고 또 여기가 초중 고등학교가 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학원 구성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구성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건물의 가장 강력한 한방 어떤 게 있을까요? 대로변 코너 건물로 가시성이 우수한데 평당 4천만 원이 안 되는 건물로서 연면적 350평 가량을 임대하시면서 그다음에 사옥으로 쓰시면서 건물 활용도가 엄청 우수합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건물이기 때문에 밸류업 했을 때는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게 강력한 한방입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강력한 한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용적률 혜택 받고 현재 같은 규모는 신축으로 할 수도 없지만 네. 설사 하더라도 350평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거는 30억 40억의 공사비가 들어가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최대로 예산치를 잡아도 15억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12, 13억으로 건물을 새 건물처럼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비용 절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건물이다. 그게 저의 강력한 한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파구에 있는 건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건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개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되게 오래된 좀 문제 있는 건물들을 의뢰를 받아서 가서 상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공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고충들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하고 부분 임시적인 방편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200만 원, 300만 원 써서 뭔가 방수를 했습니다. 금방 또 B가 세요. A가 임시 방편이다. B가 좀 오래 간다. C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고 금액대별로 설명을 드려야 받아들이시는 분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200만 원입니다. 네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방 또 물이 다시 새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정도 수준에 맞는 공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다 뜯어서 새로 해요. 그러면 돈이 얼만데? 그러면 그렇게 다 뜯어서 하면 돈이 얼만데요? 그럼 500만 원이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셀 것 같으면 500만 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500만 원 들여서 하실래요? 라고 하는 순간 200만 원 써놓고 또 500만 원 쓰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생각하시는 순간 저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가면은 이미 이런 스토어들이 잔뜩 쌓여서 돈은 돈대로 써놓고 효과는 이제 못 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빌딩 유지관리 사업에 정말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을 공사를 하던 저희 회사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면 어느 누구보다 빌딩 유지관리를 속 시원하게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미 저희한테 공사를 맡기셨던 건물주님들과 몇 개의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의뢰를 주시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까요? 남들 다 하는 거 설명드리는 거는 뭐 시간 낭비니 저희 회사만이 별도로 갖는 특색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저희는 건물의 진단을 먼저 합니다. 건물의 뭐 쓰레기 배출, 방범 상태, 주차 관리 상태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챙기는 건물의 유지 관리 체크리스트가 이 100여 가지 되는 거를 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안 제안서를 먼저 제출해 드립니다. 세입자들이 통제하에 있지 않은 아니면 전 건물 쪽에서 우후죽순 설치란 냉난방 배관이 간판이 바깥으로 엉망이 돼 있는데 그게 누수의 원인이 되고 건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건물 가치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길 꺼려하는 상태다. 저희가 건물의 진단을 끝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 제안에는 절차와 시간과 비용까지 중간 역할을 하시는 유지관리 회사들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취합해서 제출만 하는 거고 대표님 이렇대요 라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제출하는 순간 책임질 수 있으니 책임질 수 있는 저희가 명확히 제시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승인만 하면은 공사는 저희가 알아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새로 세팅되는 월세는 훨씬 개선된 건물에서 새로 세팅이 되니까 월세는 올라갈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중개팀도 저희가 있잖아요. 이 중개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중개팀들은 매도와 매수, 빌딩 매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매도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명도에 대한 노하우 또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에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 임대를 맞추는 공실팀이 있잖아요. 중개사님들이 계시니 저희가 임대계약도 직접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안 쓰는데도 임대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건물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건물주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임대계약을 맞아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중개팀이 빌딩 유지관리 사업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500만 원 건물의 월세가 건물 전체 가치 15억에서 20억 가치가 있어요. 건물 검체 가치평가하는 수익률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이 월세를 떨어뜨리지 않는 유지관리 행위 이 행위 자체가 몇십억의 파생적인 효과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팔 때 내가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맡겨서 월세도 잘 받았다. 개인적인 시간도 아꼈다. 근데 내가 이 덕택에 몇십억 더 붙여서 팔 수 있구나. 종합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